안녕하세요, 부석스터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촬영하는 것 같아요. 혼자서 계속 한의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올리느라고 그동안 저 혼자서 촬영한 영상이 거의 없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의원 원장님하고 이제 교통사고 치료 제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사고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뭐 일주일에 3번, 일주일에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 제한이 들어가는데, 그 치료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카페에서도 질문을 하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 제한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2번만 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나는 몸이 더 불편한데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질문들에 답이 되는 영상이 이제 오늘 영상이 되실 거예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이제 몸이 불편한데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제 치료 제한, 더 이상 치료를 매일 하는 게 힘드니까 뭐 이틀에 한 번씩 오십시오, 3일에 한 번씩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원비를 받지 못할, 그러니까 병원비의 삭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삭감. 이따가 영상에서도 설명이 한번 되겠지만, 예전에는 병원하고 보험사하고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보험사한테 병원비를 청구를 하면 이제 지급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간에 심평원이라는 데가 껴있죠. 이 병원비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을 한 다음에 보험사에 알려주고 보험사에서는 병원비를 지급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병원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그리고 심평원에서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치료를 하라는 권고 사항인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치료 제한이라는 게 없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원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병원에서는 되도록이면 그 권고사항을 지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 병원을 병행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이런 치료 제한 없이 치료도 가능은 하신 게 사실이에요. 현실이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영상이니까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교통사고로 당한 부상을 치료받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바로 이어서 그 한의원 선생님하고 이제 치료비에 대해서, 그리고 치료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 여러분들 치료받으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 보면 얘기를 하시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병원에 가면 써 있어요. 아예 교통사고 환자들은 사고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3주인지 4주인지까지는 매일, 그 뒤로부터는 뭐 일주일에 3번, 그 뒤 12주 이상부터는 일주일에 뭐 1번, 이렇게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사실 우리 심평원이나 보험사에서는 치료 기간에 대한 제한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약간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네네. 주지 않고 있는데, 그냥 냉정하게 병원에서 이 치료비를 심평원에서 삭감되는 것 때문에 못 받을까봐. 네.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제한을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네. 이 구독자분들이 좀 속 시원히, 네. 왜 치료를 제한을 하느냐, 나는 몸이 아픈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그 팩트는 네. 심평원에서 기간을 제한해 놓긴 했어요. 아, 기간을 제한을 해놨다, 심평원에서? 왜냐면 되게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네네. 그 관계를 머릿속에 좀 넣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가지고, 아, 네. 이제 그 사이에서 약간 오해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나는 몸이 아픈데.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시려나?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됐어요. 네. 지금 환자분들이 이렇게 네. 보이나요? 네네. 병원에 이렇게 와서 치료를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잖아요. 네. 가실 때 이제 비용을 내지 않고 가죠. 이게 자동차 보험인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이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심평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요즘 광고도 하더라고요. 네, 광고하더라고요. 여기 심평원이라는 데가 있고, 네. 여기 이제 여러분의 친구 무슨 보험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보험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치료를 한 다음에 이 치료비를 보험회사로 바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그랬었죠. 네네. 근데 한 3년 전부터가 바뀌었죠. 네네.
이 심평원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말 그대로 심사평가인 거잖아요. 네. 이 의료 행위가 적법하고 과잉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검사를 하게 돼요. 네네.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게 돼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심평원에서 보험사로 네. 그럼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치료를 지급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때 심평원의 역할 자체가 이 치료가 너무 과잉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제한을 두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단순 사고로 목이 아파요 했는데 3년 동안 매일 치료받는다. 이런 것들은 이분하고 여기하고 분쟁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요인들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 일종의 국민보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장치이긴 하죠. 그래서 이때 큰 가이드라인을 잡아놓은 게 그 진료 횟수에 관한 내용. 요거는 보험회사와 심평원과 의료기관의 대표가 협의하는 과정을 아마 거쳤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여기서는 어떻게든 더 진료 폭을 넓히고 싶어 할 거고 보험회사는 줄이려고 할 거고 심평원이 중간에서 중재해 놓은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키지 않으면 물론 치료는 해도 되지만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의료기관에서는 삭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 단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없으시면 약간 곤란한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보험회사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그럼 마음껏 치료 받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는 거죠.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료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치료비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의료기관이 그거를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받으려면 심평원으로부터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 심사 기준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의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는 것 자체가 어디가 부러져 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고 보통 염좌 질환이기 때문에 염좌 질환에 대해서는 이 이상은 과잉 치료야 라고 이미 선을 정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상을 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1년 치료받아 마땅한 분이야 라고 뭔가를 근거를 제출할 만한 게 잘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을 수 없고 그렇죠. 진단을 방법이 없고 진단은 자체를 안 믿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평원이 굉장히 그 벽이 강력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생긴 거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범위 안에서는 대체로 좀 좋아지는 편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증상들이 3년이 지났는데도 사고 3년이 지났는데도 이분은 매일 치료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이제 요약을 하면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원래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 자체가 염좌 질환 이상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요 질환을 가지고는 끝없이 진료를 계속하는 것은 과잉 진료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심평원에서는 중재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지금 현재 환자분이 느끼고 있는 이 증상보다 또 다른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횟수 제한 없이 병원 측에서 그러니까 원장님이 심평원 쪽에다가 이 환자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가 더 필요하다. 그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면 가능한데 그렇죠.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걸 입증을 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입증은 결국 서류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의 양심을 믿어주세요. 저의 실력을 믿어주세요. 이런 거는 아무도 서로 믿을 수 없고. 난 이 환자를 고칠 수 있어. 심평원에 그분이랑은 잘 이야기가 되냐. 딴 분이 보기에는 뭐야, 둘이 유착이 있는 거야? 저걸 어떻게 오래 치료를 해?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류로 해야 되는데 이미 한계가 있는 거죠. 염좌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아무리 서류를 열심히 만들어도 그 이상 치료를 하는 건 너무 문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초기에 좀 집중적으로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매일 갈 수 있을 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3개월 후에 갑자기 나 안 아프다 허리가 아팠어요 이렇게 되면 3개월 전에 목 아팠던 거랑 3개월 후에 허리 아픈 거랑 연관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삐었는지 서로 다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죠. 그래서 미리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미리 초반에 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놓는 게 나는 후유증 관리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40분 가까이 촬영을 했는데 끝날 수 있나요? 이러다 오늘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서 오늘은 지금 여기서 한번 좀 또 끊을게요. 너무 이게 길어져가지고 지금 카메라 열받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들이 지금 여기 다 모여 있거든요, 지금. 질문 리스트가 네네.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치료에 관계된 부분들이래 가지고
와, 이걸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또 시간이 닿는 한 네, 할 네. 때까지 해보고 다음에 또 한번 하던 걸로 어떻게 하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